忘れられるわけない。絶対に助けに行くから。行ってきます。行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行ってらっしゃい。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行ってきます。行ってきます。ル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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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ル
안녕하세요, 프리행입니다. 오늘은 너의 이름은에 이은 두 번째 성지순례 시리즈 스즈메의 문단 속 실제 배경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화 속 스즈메가 소타와 함께 문을 닫기 위해 이동하는 순서대로 규슈, 시코쿠, 코베, 그리고 도쿄의 문을 포함한 다양한 실제 배경지들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스즈메가 실수로 열어버린 문의 배경지인 bungomo리 기관구입니다. 영화 속 배경은 스즈메의 고향인 미야자키이지만 모티브로 한 실제 배경지들은 대부분 오이타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영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bungomo리 기관구는 버려진 폐허 마을 호텔의 모티브로 사용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문 조형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돔 모양은 실제로는 없지만 반원으로 둘러싸인 기관구의 디자인을 참고했죠. 1934년 구다이 분선의 개통에 맞춰 완성된 bungomo리 기관구는 규슈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성형 기관구로 현재는 유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ungomo리 기관구와 같이 폐허마을의 모티브로 사용된 유후이라라고 불리는 온천마을입니다. 유후인, 베프와 함께 오이타현의 3대 온천마을이라 불리던 유후이라 온천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사람이 줄어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붉은 등불이 길게 내려선 강가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온천마을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20여 개의 료칸과 공용 온천들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만큼 프라이빗하고 고급 료칸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조용한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숙박해보며 온천을 즐기고 싶네요. 유노이라 온천이었습니다.
다음 배경지는 규슈의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오스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즈미의 등굣길 배경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우스키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우스키 고등학교. 고등학교 앞에 있는 기찻길도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스즈메와 친구가 등굣길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창문의 배열이나 X자 모양의 구조 등 자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시코쿠로 떠나볼까요? 영화에서는 스즈메의 고향인 미야자키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로 향하지만 실제 배경지는 오스키항의 페리터미널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배와 일치해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던 오렌지 페리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좌석은 자유석으로 사람도 적어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규슈에 이어 이번 여행의 두 번째 섬 시코쿠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스즈메가 소타와 함께 작전회의를 하는 장면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와타마항 페리터미널은 원래 영화에 나온 건물과 이사했었지만 2023년 3월에 리뉴얼되어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코쿠 여행을 떠나볼까요? 매표소, 대합실, 그리고 옆 풍경까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영화에서 스즈메와 소타가 다이진을 따라가기 위해 열차에 타며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호 지역 근처에는 오지성이라고 불리는 명성이 존재하는데 이 성과 다리를 배경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사진 스팟으로 향하는 길에 강을 옆에 끼며 주택가를 지나게 되는데 빗소리를 들으며 보는 잔잔한 분위기와 풍경이 아주 예뻤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에히메현의 명소 중 하나인 시모노다역입니다. 영화에서 스토리의 배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이진이 SNS에 찍혀서 올라온 게시글 중 시모노다역에 앉아있는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장소는 시코쿠에서 열린 두 번째 문의 배경지인 사이조시 카모코민칸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인 이곳은 폐허가 된 중학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시코쿠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열릴 문으로 이동해볼까요? 스즈메가 루미아 주머니에 찰나도 타고 고베로 이동하는 중에 통과한 아카시 해협대교입니다. 총 길이가 3,991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현수교입니다. 다음 장소는 마찬가지로 스즈메가 코베로 이동하는 중 다 함께 햄버거를 사 먹은 장면의 배경인 맥도날드입니다.
다음은 스즈메가 코베에서 하룻밤 신세졌던 루미가 운영하는 바가 있는 곳으로 묘사된 히가시야마 상점가입니다. 다이슨을 발견해 추격하다 세 번째 문을 마주하는 장소이죠. 상점가 안에도 스즈메의 문단속 배경지 관련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으로 출발해보죠. 세 번째 문은 코베 외곽에 위치한 놀이공원입니다. 코베 도심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님들로 북적이는 놀이공원을 보니 영화 속 폐허가 된 놀이공원에서 과거 변화했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다음은 스즈메가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을 타기 위해 신코베역에서 루미와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루 만난 사이지만 스즈메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웅해주는 루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도쿄로 출발해볼까요? 다음 장면은 스즈메가 자메라 놓친 신칸센에서 보이는富士山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도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문이 등장하는 장소의 배경 오차노미즈역입니다. 스즈메가 뛰어내린 다리가 있는 장소이며 영화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인 도쿄 상공을 가득 채운 거대한 미미즈가 나온 장소의 배경입니다. 히지리바시에서 내려다보면 강과 교차되는 철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보는 시야도 상당히 아름다우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성지순례였습니다. 규슈부터 시고쿠, 코베를 지나 도쿄까지 영화 덕분에 평생 가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도쿄의 위쪽 지역인 도호쿠는 스즈메의 어린 시절 고향의 배경지이며 영화에서 스즈메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린 오오야 해안휴게소,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남아있는 문을 닫으러가는 소타와 잠시 작별하는 모리카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